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지금 제 현재 상황은 잡을 구하고 있어요. 투석 테크니션은 그만두었고, 근데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, 왜냐면 제 이런 상황 때문에 그 투석 테크니션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생길까봐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그만둔 거고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불면증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새벽 5시까지 나가야 되고 4시에 일어나야 되고, 그러니까 저녁에는 잠을 못 자고,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게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그 어텐션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, 왜냐면은 환자 목숨하고 연관된 건데, 근데 이제 뭐 멍한 상태에서 일하면은 정말 이렇게 온갖 집중을 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졌어요.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. 내가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.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면 안 되겠다. 이 스케줄은 안 되겠다. 제가 롱텀 케어 센터 다닐 때는 이제 일주일에 3번만 다니고 12시간을 일하면 이제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7시 15분 전까지 도착해서 일하고, 근데 12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치게 하면은 이제 그날은 잠이 너무 잘 오거든요. 이제 그날 하루 종일,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. 저한테는 이제 일을 하루 종일 해서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5시에 갔다가 어쩔 때는 뭐 1시에도 끝나고 2시에도 끝나고 4시에도 끝나고, 그러니까 환자가 일찍 가거나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딱 담당이 아직은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환자가 그냥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아파서 sick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대타로 그 자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스케줄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월, 수, 금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월, 화, 그러니까 토요일도 나가고 어쨌든 5일을 나가는데 뭐 뭐 아침에 9시에 갔다가 11시 반쯤에 들어가라고 그럴 때도 있고.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차가 없거든요. 차가 없으니까 아침에 신랑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다 주고 이제 저희 직장에서 한 10분 정도뿐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데, 뭐 일찍 끝나고 그러면은 맨날 택시 와야 되고 택시 타야 되고,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나가는 것보다 그냥 길게 하루에 3번 나가는 걸 선호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,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제 매니저도 저를 뽑은 매니저는 그만두었고 이제 새로 온 아직 매니저가 정해지진 않은데 그 매니저가 다른 지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, 어쨌든 그 매니저한테 내가 불필요하게 뭐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나가서, 그리고 그 어시스턴트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가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데 인건비 줄이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찍 퇴근시키고 그러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그날까지 나가야 될까? 그 날은 그냥 어플을 해주면 안 될까? 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. 그거에 대한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,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막 벌벌벌 떨면서 일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더 긴장되죠. 그리고 나로 인해서 환자가 정말 이 피를 빼서 클린하고 다시 들여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아주 어텐션을 해야 되는데, 근데 몸은 아프고 어텐션은 해야 되고,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막 그렇게 섞여가지고 어쨌든 그 퍼스트 시프트 4명하고 세컨드 시프트 4명 이제 다 처리하고 이제 그 시간이 한 12시 반 정도 됐어요. 그래서 뭐 아침부터 몸이 안 좋은데도 일단은 내가 그 자리를 그날 그냥 빵꾸 내면은 난감하니까 그래도 아프면서도 계속 이제 마무리는 하고 이제 그 매니저한테 나 아파서 가야 되겠다. 그리고 이제 여기 할 사람은 있으니까 거기 이제 트레이닝 받는 보조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. 저 말고 2명이 이제 있으니까. 그래서
그거는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바늘 꽂고 뭐 이런 거 기계에 셋업하고 이제 그런 건 다 했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파서 먼저 간다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매니저한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을 했죠.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다.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못할 것 같다는 말이 뭐냐. 그래서 나 몸이 아파서 지금 상태로는 금방 나을 것 같진 않고,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방광염이 걸리는데, 방광염 한 번 걸리면 보통 일주일 가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일주일 못 갈 거면은 이제 미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. 저도 이제 갑자기 뭐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.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, 그럼 너 사직서를 그냥 지금 내고 싶냐 하면 2주 후에 내고 싶냐. 그래서 지금 몸 상태로는 그냥 지금 내고 싶은데 괜찮냐 그랬더니, 그럼 그렇게 하라고.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는데, 일단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닫았기 때문에 뭐 만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서, 그냥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이미 결정을 내가 다 했다. 그냥 안 하는 걸로. 일단은 이제 뭐 사람을 구할 때까지 내가 일하든, 아니면 지금 어시스턴트가 2명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저기들 하든, 어쨌든 내가 맡은 그 딱 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, 누가 뭐 그 아파서 안 나오거나 뭐 어디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, 나로 인해서 내가 크게 이제 그 환자들한테 그 불편함을 주는 건 없는 건 알았거든요. 그래서 뭐 환자를 딱 맡기 전에 그냥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제 그만두기로 했죠.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나자 그러는데,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저쨌냐 막 얘기하는데, 뭐 시시콜콜 끝나는 마당에 뭐 이제 그런 거 뭐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. 그래서 아무런 적이 없다.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몸도 아프고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화 끝나고 이제 사직서를 쳐서 매니저한테 보내고,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차지 널스한테도 그 문자를 보냈죠.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. 옆에서 내가 뭐 하면은 와가지고 막 그 세팅도 도와주고, 뭐 바늘 빼는 것도 도와주고, 이제 그래가지고 세컨드 시프트는 엄청 바빠요. 이렇게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고맙고,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,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. 무슨 일 있냐, 왜 그러냐 막 물어보길래,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이 아파서 그렇고,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. 너 그동안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.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이 스케줄 때문에 저한테 안 맞는 거고, 정말 그 일 같은 거는 정말 보람도 있고, 내가 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. 그런 저기는 있어요. 자부심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몸 때문에 그만둔 거니까, 혹시 그 선입견을 갖고 투석 테크니션이 뭐 힘든 일이다,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할 일이고, 저는 스케줄 때문에 그만둔 경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투석 테크니션 이제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어떤 든 도전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, 저는. 그러니까 모든 남이 경험한 거랑 본인이 경험한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. 일단은 지금 저도 뭐 힘들었지만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, 이제 4월 22일 날 그만뒀고, 근데 저는 그만뒀는데 시험은 봤어요. 그 CCAT 그 자격증 시험은. 왜냐면은 그 전에 이미 등록을 해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등록했는데 이제 그냥 뭐 볼까? 그러고 이제 보기는 봤죠. 아틀란타까지 가서.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합격은 했어요.
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CCHT 시험 보는 팁도 한번 알려드리고, 그렇게 할게요. 제가 그래서 이제, 그 당시에는 정말 허탈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, 내가 열심히 했는데, 근데 미련도 남고 그러죠.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재밌고 그래요. 정말 이렇게 세팅 같은 거 배우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반을 이렇게 카눌레이팅 할 때 무섭고 좀 떨리고, 무섭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? 이제 이런 두려움이 가장 커요. 근데 이제 그것도 하면서 이제 계속 했던 사람을 하면은 그거는 좀 이렇게 익숙해질 때는 좀 괜찮더라고요. 환자들도 다 괜찮고, 어쨌든 보람된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고 이제 5월 말일부터 제가 서부 쪽하고 동부 쪽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어요. 서부 쪽에 이제 그랜드 캐년, 세도나, 뭐 라스베가스, 뭐 휴버댐 거기랑 이렇게, 그리고 또 동부 쪽에는 그 뉴욕, 뭐 아미시 빌리지인가 거기, 그다음에 백악관 이렇게 이제 여행 다녀오고, 그리고 한 6월 22일인가부터 이제 잡을 구하고 있는데 아주 쉽지 않아요. 정말 그 지금 한 6개, 7개 어플라이 했는데 6개는 거절 편지 받았고 하나는 간당간당 남아있는데, 이게 왜 간당간당 남아있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롱텀 케어 센터 거기서 지금 여지까지 어플라이 한 데는 병원에 이제 일반 뭐 제너럴 메디컬, 뭐 ICU, 뉴로 ICU 뭐 그런데 이제 병원에 어플라이 했거든요. 근데 거기 폰 인터뷰까지는 2군데 합격을 했는데, 그리고 인펄슨으로도 인터뷰 갔는데 뭐 제 영어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. 뭐 버더더더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뭐 그 나 일 잘하고 열심히 하겠다 해도 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.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 편지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, 알면서도 내 실력을 알면서도 그 상처는 이렇게 어떻게 퉁 어디서 떨어지는 그 느낌, 막 절망감. 그게 이제 하루 정도 가고 2번째, 3번째 계속 거의 이렇게 여러 번 거절당해도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이게 그 롱텀 케어 센터예요, 이것도. 근데 이제 이 병원에 3개의 롱텀 케어 센터가 소속돼 있는데, 하나는 다른 지방에 있고 두 군데는 이제 제가 사는 근처에 있어요. 그 병원에서 가까운. 근데 그 하나 롱텀 케어 센터는 옛날에 다녔던 곳이고, 거기는 뭐 자리가 나이트뿐이 없고 뭐 데이가 나왔어도 아마 어플라이 안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했던 데 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. 또 막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일하지 않았던 롱텀 케어 센터에 다행히 오픈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는데, 그게 7월 21일인가 어플라이 했는데 아직도 인 프로세싱 중이에요. 왜냐면 아마 그걸 이제 이렇게 합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어페에서 잡페어가 있는데, 그 롱텀 케어 센터 그 빌딩에서 거기서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건데, LPN, 뭐 RN, PCT 그렇게 해가지고 잡페어를 하는 거야. 그래서 거기서 가서 직접 이제 매니저랑 만나서 하면은 복잡한 이렇게 순서 딱 줄이고 한 번에 거기서 매니저랑 인터뷰해서 바로 하이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어필하면서 와서 해보라 이러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에서 어플라이를 했고, 그리고 옛날에 그 매니저 얼굴 보기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또 거기 가면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겁나서
만약에 이제 그 매니저 안 만났으면 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가서 얼굴 만날까봐 또 그냥, 이거 어플라이 한 걸로 치자 그랬는데,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제였어요. 어제 11시부터 4시까지 잡배가 있었는데, 그래서 그거 알아보니까 PCT들이 되게 많이, 그러니까 CNA죠. PCT나 CNA나 그 어플 지원자가 엄청 많았대요.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하이어된 사람이 SNS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진 않을 텐데 확장하진 않는 이상, 그래서 이거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, 또 되면은 어떡하지?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지금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잠이 문제예요. 늘 이렇게 어디 갈 생각하면 막 밤 꼴딱 새고.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일하면은 장점이 또 12시간 일하면은 그날은 아주 푹 자고. 네,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요. 일단은 그러니까 투석 테크니션 관심 있으신 분은 트레이닝 해주는 그 구글에 치면,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, 치면은 회사가 나와요. 가장 탑 두 회사 중에 1위가 있고 2위가 있는데, 1위는 CCAT 다이얼리시스 서티피케이션 있는 사람을 이제 거의 뽑는 것 같고, 이제 트레이닝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가끔가다 이렇게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두 번째 2위인 투석 회사는 CNA 자격증만 있으면 어플라이해서 트레이닝 해주고, 트레이닝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했으니까, 12월 말일 날에 했으니까 12월 2월 중순까지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컴퓨터로 하루는 컴퓨터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은 현장에서 배우고. 재밌어요. 일할 때는. 내가 환자를 보지 않을 때는 정말 재밌어요. 왜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책임이 좀 덜 하니까. 근데 이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 환자를 맡은다 그러면 내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막 어떻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? 막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. 근데 물론 내가 참았으면 될 수도 있겠다. 근데 시간 때문에 전혀 안 될 것 같아요. 시간 때문에. 내가 5시까지 평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3, 4년은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5시까지 계속 4시에 일어나서, 근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신랑이 4시에 일어나서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신랑은 8시까지인데 그럼 나 내려놓고 자기 학교 가서 주차장에서 아침까지 싸가요. 나 때문에. 그래서 아침까지 거기서 도시락을 2개 싸서 아침 거기서 주차장에서 먹고 8시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.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내가 택시 타고 다니지만, 근데 일은 재밌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, 근데 일단은 원하시는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은 문을 두드려 보시고 길을 찾아보시고 한번 알아보세요. 그 사이트에. 그리고 이제 직접 어디 이렇게 인디스나 링크이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보다 직접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캐리어라고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. 아예 거기를 계속 하루에 보통 오전에 올리니까 오전에 맨날 가서 한번 해서, 어느 동네나 이 큰 회사들이니까 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, 그리고 제가 시간 나면 이제 지금 근데 이제 4월 달인데 얼마 안 됐는데도 내가 정말 거기서 일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마득해요. 시험 본 것도 하고, 어쨌든 시험이나 그다음에 투석 하루의 일과 같은 거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
다시 한번 올려볼게요.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어제 그 자폐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 지원자들 추려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뭐 폰 인터뷰나 아니면 뭐 거절이나 뭐 그런 편지가 오겠죠. 그러면 그냥 백수 생활을 하는 거죠. 저희 신랑도 이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사실 힘들었다.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막 근데 하는 것도 같이 막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편하죠. 자기는. 근데 이렇게 하고 근데 몰라 네가 거의 뭐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직장 생활 안 해서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자신을 뭐 찾고 싶어 하고 그런 거에 보람 느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맡겨보자. 일단은 더 이상은 어플라이 하지 말고 일단 지금 어플라이 한 거 안 되면은 정말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힘들었나 봐요. 본인도. 그래 어쨌든 근데 신랑 몰래 신랑은 제가 7번까지 어플라이 한 건 몰라요. 또 놀라겠죠. 그렇게까지. 그렇게 하고 싶냐고 여러 번 나한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또 이제 저녁 되면 어떡하지? 또 안 되면 또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도 되면 어떡하지? 이제 그러고 있어요. 일단은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, 다음에 더 자세하게 제가 투석 테크니션으로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올리고 또 지금 어플라이 한 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